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을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군 몇 개의 기사들입니다. 바로 TV조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미스트롯 네 번째 시즌 소식인데요. 12월 18일 첫 방송을 앞두고 무려 88명의 참가자 명단이 쫙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판이 아주 커졌습니다. 사실 또 오디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니까 단순한 참가자 소개를 넘어서요. 이 쇼가 왜 이렇게까지 기대를 모으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의 트로트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들여다볼 지점들이 아주 많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숫자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50대 1. 50대 1이요. 네.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88명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는 건데요. 함께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요. 와, 정말 압도적이에요. 88명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군단처럼 이렇게 쫙 써 있는데 단순히 사람의 맘 타는 느낌을 넘어서 뭐랄까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키 컬러가 화끈한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레드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그 강렬한 붉은색 응상이랑 흑백 배경이 딱 대비되면서 이번에 정말 독하게 붙어보자 하는 선전포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참가자들 표정도 제각각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깜찍하게 소나트를 날리는 사람, 또 눈빛만으로 그냥 무대를 장악할 것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사람까지 이 88개의 얼굴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포스터 한 장에 제작진의 모든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략이요? 네, 화끈한 레드라는 색상 선택부터 더 독해지고 뜨거워진 트롯 여인 천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까지요. 이건 단순히 이번 시즌 경쟁 치열할 겁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시청자들한테 일종의 감정적인 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88명의 인생을 건 드라마를 보여줄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시라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홍보 이미지가 아니군요.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네요. 노래 경연이 아니라 인생 드라마를 보게 될 거라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50대 1이라는 숫자는 그 드라마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고요.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첫 방송 전부터 참가자 개개인의 서사에 몰입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미 심리전은 시작된 겁니다. 심리전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서사의 주인공들, 대체 어떤 분들인지 몇 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사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라인업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름, 역시 2025년 미스코리아 진 정연우 씨입니다. 저는 이 소식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미스코리아 진이라고 하면 배우나 아나운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행보죠. 근데 트로트 오디션이라니요? 이건 트로트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정연우 씨의 참가는요,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걸 넘어서 이제는 가장 트렌디하고 대중적인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거든요. 미스 코리아라는 화제성이랑 트로트라는 대중성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제작진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인 셈이죠. 화제성 하니까 이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구독자 10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윤윤서 씨. 기사에서는 감성 천재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던데 이미 100만이 넘는 팬덤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어드밴티지 아닌가요? 감성 천재라 제작진이 벌써부터 캐릭터 빌드업에 들어갔네요. 물론 105만 구독자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문자 투표 같은 게 중요한 오디션에서는 특히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105만 명 앞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던 거랑 날카로운 마스터들 앞에서 심사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박감이거든요. 기존 팬들의 기대와 새로운 대중의 평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윤서 씨 실력은 이게 아닌데 하는 팬들의 반응도 있을 거고 또 유튜버 출신이 얼마나 잘하겠어 하는 선입견, 그 둘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또 하나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기사에서 언급된 그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 씨의 코러스 출신 이시안 씨 같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묘미를 살려주는 숨은 고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그 배경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코러스로만 있기엔 아까운 목소리라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정말 그렇네요. 미스 코리아, 1005만 유튜버, 전설의 코러스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건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그룹 룰라의 메인 보컬 김지연 씨. 아, 김지연 씨? 네, 김지연 씨를 비롯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문 히트곡의 주인공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시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김지연 씨 정도의 레전드가 왜 굳이 이 무대를 선택했을까요? 이미 한 시대를 풍미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수인데 신인들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받는다는 게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렇죠. 자칫하면 명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도전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할 만큼 미스트롯이라는 무대의 가치가 커졌다는 방증이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트로트는 단순히 하나의 음악 장르를 넘어서 아티스트로서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회의 장이요? 네. 과거의 히트곡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가수로서 대중과 호흡하고 싶다는 그 갈망, 그게 그들을 무대로 이끈 겁니다. 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재를 만들고 싶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미스트롯 시리즈가 한국 트로트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같은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요. 트로트 명가라는 절대적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 바로 미스트롯의 진선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현역에서 이미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미 자기 앨범도 있고 팬도 있는데 굳이 다시 오디션에 나오는 이유 말이죠.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미스트롯4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K-팝 아이돌 산업의 성공 공식을 트로트 장르에 완벽하게 이식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산업의 성공 공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다양한 배경과 서사를 가진 참가자들을 모아서 초반 팬덤을 구축하고요. 치열한 경쟁 구도와 예측 불가능한 미션을 통해서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방송사가 선발된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IP, 즉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모델 말입니다. 아,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방식으로 스타를 제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현역 가수들의 참가는 이 시스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의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미스트롯이 하나의 거대한 트로트 기획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역 가수나 왕년의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게 이제 막 꿈을 피우는 신인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자칫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유명세로 실력이 가려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이전 시즌들에서도 그런 논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제작진은 오히려 그 구도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영리하게요.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즉 무명의 신인이 엄청난 경력의 현역 가수를 꺾는 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 드라마는 극대화되거든요. 제작진이 기사에서 마스터들이 소름 돋는다라는 감탄을 계속 토해냈다. 또 대한민국을 홀릴 차세대 트롯 여제의 탄생이라는 모토에 딱 맞는 새 얼굴들이 큰 충격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노린 발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현역 가수들을 거물고 빌런처럼 배치를 해서 신인들의 성장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쓴다는 거군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다양한 참가자 군단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배우들인 셈입니다.
누군가는 화제성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감동적인 성장 서사를 또 누군가는 모두가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절대 강자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드라마에 과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원픽을 응원하게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미스트롯4를 K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쇼가 만들어낼 스타와 그 스타가 부를 노래가 앞으로 몇 년간의 트로트 트렌드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기사들을 통해 본 미스트롯4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대회를 넘어섰네요. 미스코리아, 100만 유튜버, 90년대 아이콘, 숨은 고수, 그리고 현역 가수들까지 각자의 무기와 서사를 가진 88명이 벌이는 한편의 거대한 전략 게임, 그야말로 여인천하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또 어떤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켜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판을 흔들고 저변을 넓혀나갈지 이제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요, 하나의 산업적 현상으로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첫 방송은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라고 하니 과연 제작진이 깔아놓은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첫 회부터 눈을 떼지 못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명백하게 노래 실력 외에도 각자의 인지도, 배경, 서사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디션의 끝에서 우리, 즉 대중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고 차세대 트롯 여제의 왕관을 씌워주게 될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준 참가자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가장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진 참가자일까요? 어쩌면 미스트롯4의 여정은 2025년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스타일 조건이 무엇인지 그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게 되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